정부와 공유를 와서 대전 행사장이 일찍 도착했습니다. 제가 막사라고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첫째, 안산시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을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공론화 과정 없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한 문제. 둘째, 2007년 2월 14일 사업자 공모에서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실시 협약서 서명까지 9년간 진행된 7차례 개발계획 변경과 시행착오에 관한 문제. 셋째, 사동 90블럭 복합개발 사업 부진의 학교용지 기부 체납 기회 상실로 야기된 갈등 문제. 넷째, GS건설이 제시한 발전기금 2천억 원의 조건부 변경으로 인한 시민이익 상실 문제. 다섯째, 90블럭 복합개발공사 예정금액 3조 7천억 원이 30%인 1조 1,100억 원에 달하는 100억 원 이상의 안산시 업체가 참여하기로 안산시장과 GS건설 대표이사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이행 결과에 대한 의문. 이 5가지 문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안산시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의한 지역개발 사업을 시민이 이해할 만한 공론화 과정 없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한 문제점은 사동 90블럭 제한 공모가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정된 업체의 제안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고 적절한 사업자와 개발 시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과정 중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의회 및 공무원 설명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려다가 기자 및 시민단체로부터 항의를 받고서 설명회장에 입장하도록 하였으며 참석자들이 질의조차 할 수 없도록 견제를 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자 선정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GS건설이 제시한 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법률적인 문제가 많음에도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전문가 1차, 2차 심사와 안산시의 자체 검토까지 하였음에도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관한 의문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둘째, 2007년 2월 14일 사업자 공모에서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실시 협약서 서명까지 9년간 진행된 7차례의 개발 계획 변경과 시행착오에 관한 문제. 상업지역인 90블록의 아파트, 호텔 및 컨벤션 센터, 연구시설, 주거단지, 학교시설 등의 복합화에 설치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지적되었음에도 시행 및 시공사에 유리하게 진행된 점. 셋째,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사업 부진의 학교용지 기부 체납 상실 기회로 야기된 갈등 문제. 교육부 법률검토 회신에서 안산시가 실질적인 개발 사업자로 학교용지를 유상 공급해야 한다는 행정 해석이 내려왔음에도 시는 2016년 6월 20일 GS건설 컨소시엄에 학교용지를 포함한 부지대금 8,012억 원을 받기로 하고 사업부를 일괄 매각하였습니다.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 공급 방식을 놓고 2년여간 지루한 싸움을 이어왔으며 그러는 사이 2020년 입주를 앞둔 아파트 입주민들이 안산시와 시의회, 경기도교육청 등의 학교 개교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안산시와 시의회는 결국 민원에 등떠 밀려서 경기도교육당국과 수차례 협의 끝에 교육부 주관 심의회에서 안산시가 공동개발사업 시행자임을 인정하고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사동 90블록 시행사인 PFV는 학교용지 문제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용지 약 4,800여 평, 16,000스퀘어미터를 사동 90블록 시행사 PFV가 경기도교육청에 기부하고 안산시가 고등학교용지 약 4,000여 평, 13,000스퀘어미터를 무상 공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교부금을 통해 초등학교를 건축하고 고등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건립한 뒤 학생 수용 여건에 따라 경설고등학교를 짓는 곳으로 상생협약안을 마련했고 시의회는 상생협약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나
당초 학교 부지를 포함한 사업 부지 전체를 개발 사업자에게 매각한 안산시는 협약에 따라 결국 중고등학교 부지인 토지대금 410억 원을 자감한 만큼의 저렴하게 땅을 매각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넷째, 발전기금 2천억 원의 조건부 변경을 인한 조건부 변경에 관한 문제는 발전기금 2천억 원의 조건부 변경은 2015년 4월 23일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 승인 후 7월 27일 감정평가 영역을 만료 후 9월 1일 GS건설 컨소시엄과 개발사업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2007년 당시 사업 제안서에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을 5.31%인 순이익금 1,959억 원이 발생할 경우 개발이익금을 환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토지가격이 당초보다 2천억 원 이상 상승하는 등 사정 경쟁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요율 변경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공통된 법률 자문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 발전에 미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정책적 결정이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는 토지대금 2천억 원이나 토지대금이 2천억 원이나 상승하여 실시효력에 이를 반영한 상태에서 7년 전 약속했던 발전기금까지 무조건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다라며 9%의 수익률도 감정평가원과 감정평가원의 평가기준 8%와 외국인 투자기업 요구 수익률 12%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었다고 밝혔으나 실제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500만 유로 하나연 60억 원에 그치며 당시 제시한 투자 예정 금액 3조 7천억 원의 0.1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굳이 리먼 브라더스 등 외국인 투자 기업을 포함한 이유는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3조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활용하기 위한 조건을 짜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째, 90블록 복합공사 예정 금액 3조 7천억 원의 30%인 1조 1,100억 원 이상의 안산시 업체의 자재, 장비, 근로자 등을 이제 공사에 참여하기로 안산시장과 GS건설 대표이사 간에 제기하는 양해관서의 이행 결과에 대한 의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21년째 GS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안산시 업체는 단 두 개사의 주식회사 미성가스 ENG라는 회사와 주식회사 손해벨 인테리어라는 회사, 이 두 개 회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에서 비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 48개 업체가 공사에 참여를 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나 이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이제 문제점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원인을 저희가 이제 찾아보자면 이상의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전문성 없이 급하게 추진한 개발 정책으로 자칫 계약이 무효화되면 결국 시민의 손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당면하여 주객이 전도되어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사례됩니다. 실제로 개발 예정인 사동 90블록은 2006년 펌프카 경지장 건설이 추진되다 업체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어서 미지급 공사대금 68억 원에 대한 유치권이 집행되고 있는 상태였고 이에 GS컨소시엄과 계약마저 파기될 경우에 안산시는 추가적인 채무를 떠안게 되고 공유지 개발 실패에 따른 안산시의 손실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 GS건설 컨소시엄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과정을 봤을 때 이 원인을 봤을 때 여기에는 대책에 대해서는 안산 시민 여러분께서 공무원과 시장,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바르게 활용할 줄 아는 시민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민의 권리를 찾을 때 비로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안산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을 시민의 눈으로 바로 읽어서 안산시의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안산시 건설의 뒷걸음이 되어 안산이 집이 되고
안산이 시민이 주인이 되며 시민이 잘 사는 도시를 안산정의 시민연대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